말씀하셨지만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 어려운 국면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OECD 국가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경이면 이것이 사실상 통계적으로 0%에 수렴하는 소위 장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경고를 이미 2년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추세가 지속이 되면 사람도 그렇지만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 자각 증상이 나오고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고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일본의 대두고요. 자동차 같으면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시장 점유율의 정체 등등 이유는 다르지만 이 5개 주력 산업의 핵심 리더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경영난과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증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어렵게 된 배경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추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계속 약해졌고 결국 끝자락에 상당히 위험한 징후가 5대 주력 사업에서 나왔고 이 주력 사업의 어려움을 초래한 외부 요인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2014년 이후 향후 몇 년 동안에 세계의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위협 요인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이 대통령 선거고 2018년 2월이 동계올림픽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IMF의 위기에 단초가 됐다든가 또는 금융위기에 단초가 된 것처럼 어느 대기업이 부실의 위기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외국으로부터 대형 악재가 터진다든가 했을 때 정권교체기의 임기 말에 온 국민은 올림픽과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에 쏠려 있을 때 한국 경제의 중추부터 흔들리고 위기를 겪고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을 수 있을지 가능할지 이것이 저는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잠재적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입니다. 한국 경제를 그러한 글로벌 쓰나미에서 지킬 수 있었던 방파제는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또 그로 인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경제에 대한 그 신용도를 높이고 경제를 외환 위기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아주 좋은 방파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파제는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았는데 다행히 중국이나 이런 신흥 국가들이 안정 기조를 유지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적 체력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파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결국 은행도 어려워지고 대기업도 어려워질 때 그리고 국민 생활이 어려워질 때 복지제도라든가 공적 자금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실제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든가 1998년에 IMF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를 그동안 지켜냈던 그 보호막으로서의 방파제 세 겹이 지금 추세적으로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인들이 다시 좀 기업가 정신을 되찾아서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20년 동안의 경영 에너지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에 모아진 게 아니라 경영권 방어, 경영권 안정 그리고 경영권 세습을 위한 재무 관리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이런 미래지향적인 혁신에 경영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한 퇴행적인 보수적인 이런 경영 행태를 보였는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때 1997년 12월에 IMF하고 이제 구제금융협약을 맺었지만 그게 어떤 분들은 청천벽력을 맞은
날벼락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치 당파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무산된 게 사실은 외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교체기에 상황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1년 아무런 정치 일정이 없는 2015년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다가올 수 있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